네, 고성급 칼럼입니다. 산무 전대를 우려한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어떤 정치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사상 최악의 총선 참패 직후입니다. 사상 최악의 패배입니다. 이런 패배는 지금껏 없었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상 최악의 총선 참패를 겪고 당하고 저 흉측한 종북 주사파들에게 192석이나 갖다 안겨놓고 저 의회를 장악한 저 종북 주사파의 독재와 폭정에 앞으로 4년간 어떻게 저 의회 독주와 입법 폭정에 맞설 것이냐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가 하면 8년 전보다도 더 위태로운 탄핵 전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당해서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정말 뭐 처음 겪는 일이라 경황 없이 뭐 허둥거리다가 하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수가 120명이 됐어요. 지금은 고작 108명입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험악한 탄핵 전야 정국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집권당의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대는 이런 전대였어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전대였어야 돼요. 정말 냉정하게 외과의사처럼 아주 냉혹하게 해부할 거 해부하고 그리고 진단할 거 진단하고 조직검사에서 암인지 아닌지 이거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 진단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거 총선 백서 작업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총선 백서 작업까지 끝났는데도 아직 공개를 하지 못하게 한동훈이가 막고 있어요. 지한테 불리할까 봐. 완전히 당을 사장화하고 있잖아요. 당 대표가 되기도 전에. 또 앞으로 이 192석의 압도적 다수를 앞세워서 대통령을 겁박하고 탄핵하고 입법 폭주를 할 저 종북 주사파 그리고 김정은 시진핑 세력에 맞서서 우리가 어떤 정치 노선으로 무장할 것이냐, 어떤 정치적 노선으로 무장하고 진영을 짤 것이냐에 대한 올바른 정치 노선 정립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수도권, 중도, 장코대처럼 그런 거나 외치고 있어서 탄핵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 노선이 어떤 노선인가? 전투적 자유주의 노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 그 전투적 자유주의 노선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이제 뭉치지 않으면 다 죽는다. 흩어지면 다 죽는다. 는 총단결의 의지가 결집되는 전당대회로 이걸 치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전당대회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어떤 것도. 산무 전대입니다. 산무. 세 가지가 없는 전대예요.
첫째, 뭐가 없냐? 정치 노선 토론이 없어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이, 자유우파가 어떤 정치 노선으로 재무장해서 전국 운영을 해 가야 한다고 하는 정치 노선에 대한 토론이 없어요. 둘째, 뭐가 없냐? 전략 토론이 없어요. 108명만 똘똘 뭉치면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데, 이 108명을 어떻게 하면 똘똘 뭉치게 할 거냐에 대한 전략 토론이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 거부권을 그야말로 유일하게 우리가 입법 독주에 맞설 수 있는 우리의 무기인데, 이 대통령 거부권, 제2 요구권을 언제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구사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전략적 토론이 하나도 없어요. 다들 어떻게 되겠지야.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지. 저 종북 주사파들은 분명한 정치 노선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한민국을 전복해서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적화시키자라고 하는 분명한 정치 노선이 있어요. 분명한 전략이 있습니다. 1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총집결한다. 그러면서 8년 전에 재미를 봤던 자유우파 진영 내에 배신자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낸다. 제2의 김무성, 제2의 유승민이를 다시 한번 만들어내자. 그리고 여기에 김경률이, 진중권이 같은 얼치기 좌파들을 적당하게 회색 분자처럼 포진시켜서 한동훈의 얼을 빼놓자. 뭐 이런 나름의 전략이 있잖아요. 세 번째, 뭐가 없냐? 검증이 없어요. 검증이 없어요. 자, 한동훈 지지자들 여기 방송 지금 듣고 계실 텐데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한동훈에 대해서 진짜 뭘 제대로 알고는 지지하는 겁니까? 한동훈의 정치 이념이 어떤 건지, 그 사람의 주요한 네트워킹 주위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들 제대로 검증하고 지금 지지하는 거예요? 검증이 안 돼요. 검증이. 검증 조금 하려 그러면은 상호 비방이니 뭐니 하면서 선관위가 못하게 만들고 비대위가 못하게 만들고 백서 공개를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 노선 토론도 없고 전략 토론도 없고 검증도 없는 산무전대로 지금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그래, 국민의힘의 책임당원들이 뭐뭐라 하더라 하는 카드라 통신이나 듣고서 지금 투표를 해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전대보다 전대후를 더 걱정하는 이런 황당한 상황까지 지금 와버렸습니다. 다들 전대후를 걱정하고 있어요. 한동훈이가 되면 이거 어떻게 되나? 원희룡이가 되면은 과연 당을 하나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전대후를 당원들이 걱정하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답답해도 아이고 나 귀찮으니까 손 털고 나 갈래 할 수 없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자,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르고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여러분 주위에 자유우파 국민들과 당원들과 정말 차분하게 한번 대화를 나눠봅시다. 첫째,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고 대통령과 함께 갈 대표감이 4명 중에 누구냐? 한번 토론해 보자고. 그냥 미몽에 젖어서 이미 나 누구를 지지했기 때문에 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정말 다 내려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이걸 한번 토론해 보자고요. 대화하자고요. 자, 이 4명의 대표 중에 1명을 뽑긴 뽑아야 되는데 넷 중에 누가 마지막까지 어떤 상황에도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거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둘째, 좌파가 공작하고 여론전 펼치는 거 이거 간단치가 않습니다. 네? 이건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좌파들하고 정말 뒹굴기도 하고 그것들한테 뒤통수도 맞아보고 또 보기 좋게 좌파를 박살내보기도 하고 한 이런 좌파를 제일 잘 알고 좌파의 전략 전술에 빠삭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마치 박정희, 남로당 경험에 박정희가 김일성이를 속속들이 알아서 체제 경쟁에서 김일성이를 압도적으로 눌러버렸듯이 지금 종북 주사파들을 나름 샅샅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 4명의 후보 중에 누구냐. 누가 그 좌파들한테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봅시다. 그중 그래도 누가 좌파와 제대로 싸운 경험이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을 갖고 있느냐, 그거 살펴보자고요. 세 번째로, 여차직 하면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자유우파를 위해서 내 한번 던질 정도의 결기와 헌신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보자고. 자기 정치가 아니라 자유파 전체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한 몸 초계같이 던질 정도의 결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넷 중에 누구냐 그러면 적어도 3가지 기준에는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 배신하지 않을 사람, 정북 주사파의 엄청난 수많은 교활한 공작과 여론전에도 맞대응하고 싸워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유사시에는 자기 한 몸 던져서 대통령 구하고 정권 구하고 나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넷 중에서 누구냐, 이렇게 골라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비록 이번 전대가 정치 노선 토론도 없고 전략 토론도 없고 검증도 제대로 안 된 전대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이 순간에 이 3가지 기준,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고 함께할 사람, 종북주사파의 수많은 공작과 여론전을 맞짱 뜨고 싸워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는 자기 몸을 날려서 던져서 대통령을 구하고 나라를 구할 그런 결기와 헌신성이 있는 사람, 이 3가지 갖춘 사람이 누구냐, 넷 중에 누구냐,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선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미몽에서 깨어나십시오. 꿈에서 깨세요. 실체를 똑바로 보고 이미지 가지고 보지 마시고 실체를 똑바로 보고 과연 자유파를, 대한민국을,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저 종북주사파의 공격으로부터 구해내고 막아낼 사람이 누구냐. 예.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